저희가 지난 동재미술관 단마 토크 때 그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었었는데요. 그랬었죠. 우리가 사고하는 거는 이제 음, 언어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언어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사유를 할 때는 네, 언어로서 사유를 하니까 네, 생각과 체계가 언어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언어로 생각 안 하고 하는 행동이나 일들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악기를 칠 때, 뭐 악기를 치는 움직임을 할 때는 그거를 다 언어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그냥 그런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으로 그냥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하지 언어로서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생각하면은 운동도 그렇고요. 심지어 걷는 것도 그렇고, 꼭 언어로만 이렇게 규정되지 않은 그런 저희가 행동들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는 몰라도 이게 모양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주변에 살펴보고 내가 언어로서 이렇게 뭐라고 딱 규정을 짓지 못하더라도 이래 그 좀 차이가 나는 거는 보인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련이 필요한 건지, 그러면은 제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질 건지, 그게 아니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회장님과 잠깐 얘기했었다가 스님 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우리 서일 교사님께서 그 언어라는 말을 좀 주제를 좀 꺼낸 거죠. 언어라는 주제를 좀 꺼낸 거잖아요. 언어. 지금 핵심 키워드가 지금 언어를 사유를 지금 해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언어가 또 끊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정말 끊긴 언어가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 근데 생각하고 치지 않잖아요. 근데 손에 저장된 그 기억이 언어가 아닐까요? 저장된 기억이 잠재의식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지. 언어라는 것은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분간하는 건 다 언어예요, 언어. 색깔 구분하는 것도 지금 말을 하는 언어는 좀 광범위한 큰 범주의 언어겠죠. 작은 범주 언어라는 것은 우리 뭐 음성으로 이렇게 되어진 언어게끔 좀 더 확장시키면은 어, 몸짓 언어도 언어죠. 확장시킨다라면 협의 언어 그러면은 목소리 어떤 음성을 내어서 어떤 나라의 말을 해야지 언어라고 그러는데 언어라는 그 단어를 좀 더 광의적으로 본다라면은 행동 언어, 표정도 다 언어잖아요. 모든 행위들이 다 언어들. 이라고 한다라면은 내 손에 저장된 예전에 지켰던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쳤던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그 언어들이 익어져 버린 내 잠재의식에서 있는 익어져 버린 그 시냅스에서 형성된 그것 자체가 올라왔다고 해서 잠재된 기억의 언어가 올라왔다. 그것이 언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아, 표층의식이냐 잠재의식이냐라고 분간하는 것이 맞지 언어냐 언어가 아니냐는 분간은 그 분류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어때요? 음, 우리의 몸은 우리가 뭐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코 안에 점막은 공기 중에서 음, 산소만을 분별해서 음. 흡수하는 거잖아요. 또, 위장은? 위장인가요? 소장인가요? 위장. 아이, 아이, 아무튼 장은. 너무하네.
아니, 저기, 반죽하는 건 위장이에요. 아무튼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양소만을 또 아, 네,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 아, 영양소와 영양소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떤 나의 표층 의식으로 다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작용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건 우리 몸에서, 그 판단이 정말, 뭐, 몇만 개? 뭐, 수십만 개의 판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다. 네, 그쵸. 음, 그 가르기.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을 구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넓은 범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에 유리한 것과 덜 유리한 것을 분간하는 순간 그건 언어를 표현했다라고 봐야 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었을 때 그것 다 언어다. 언어다. 광의 언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냥 언어의 정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글, 뭐 영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대상을 분간하는 순간부터 그게 다 언어라는 거죠. A와 A가 아닌 거를 분간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신 게 그 광의 언어와 협의의 언어를 이제 분류하자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선일 거사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언어는 협의의 언어를 제시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실존을 한다, 대상을 아는 작용, 실존이라는 것은 협의의 언어를 포함한 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대상을 아는 작용이라는 것이. 어, 그렇죠? 네네. 그런데 그 언어를 실존을 12차 이야기할 때 그 언어는 협의의 언어를 포함을 한 광의 언어라고 정리해 두면 좋겠어요. 됐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표층으로 올라왔느냐, 아니면은 표층으로 올라오지 않은 잠재의식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냐, 이제 그것을 논의를 하는 것은 또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스님, 그 언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표현을 쓸 수는 없을까요? 그 언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 좀 보편적인 말로 한다라면 제가 그 12연계 취할 때 가르기라는 표현을 제가 너무너무 어떻게 전달할까를 고민한 결과 가르기라는 말도 좀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음, 가르기. 음. 언어라는 말을 써버리면 우리 지금 현재 사람들이 협의의 언어라는 것이 오버랩 돼버리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힘드니 그 언어를 제가 쓰는 말로 조금 더 옮긴다라면 가르기 된 것들. 음, 가르게 된 것들이 가르기를 하지 않다면은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가른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음, 그렇게 본다라면 선일 거사님이 의문 가졌던 것들이 다 풀리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12연기의 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12연기를 사유하다라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적인 의심은 다 끊긴다고요. 음, 그것이 5장에서 5번째 위치기차, 의심이다. 그 의심이 사라진 연후에야 초선에 든다고요. 어떻게, 스님 대접해 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의심이 안 끝났으면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서 이제 그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실존이 뭔 줄 알아요. 실존이 뭔 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방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죠. 어, 네, 뭐 저는 음, 일단은 그 언어의 정의를 이제 음, 저는 언어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도 이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처음에 의심을 음, 했었는데 선생님이 음, 말씀해 주신 그런 가르기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인식을 음.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보다 무섭죠? 네, 이보다 우리가 인식할 수 무섭죠? 있는 모든 거는 결국에는 AY 아닌 거, 그렇죠. 이거 아닌 거, 다 음, 그런 식으로 존재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언어의 집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라면은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라는 것은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다른 것을 가리켜 버리면은 논의가 끝날 수 없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손가락과 내가 말하는 손가락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같은 걸 논의하느냐, 그것만 맞춰도 많은 논의가 다 끝나버려요. 어, 그 어, 목표를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논의한다라면 이제 논의의 발전이 있겠죠. 근데 보통 그 언어만 맞춰버리면 많은 논의 것들이 거의 다 풀려버리죠. 음, 그 이제 언어 얘기가 처음 나왔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전에 음, 동재미술관 때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요런 그런 이제 음, 신체 한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음, 그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육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안이비설 신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그 파장 중에서 가시광선의 부분만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인식을 못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특정 주파수만 들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높거나 낮으면은 우리는 못 들어요. 뭐 돌고래가 뭐 엄청 그 아주 짧은 파장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듣고요. 그다음에 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개하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는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맡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존재가 그런 가르기로 구분되는 걸로만 존재하는 게 진리일까요? 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인식하는 거로서의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거기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의 세계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잠재의식 세계라는 것이 내가 이 티끌 하나 인지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의미한다니까. 이 티끌과 티끌 아닌 것을 다 인지한 거예요. 티끌 아닌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한다면 온 우주잖아요. 티끌이 아닌, 나 티끌. 온 우주. 그것이 아닌 걸 지금 인지하는 것이 티끌이잖아요. 이 티끌을 안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안다는 이야기가 같아요. 그것이 법성계에서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법문이잖아요.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것 말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말일 뿐이지 실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그 실존에 대한 어, 뿌리 깊은 이해가 있으면 그 부분이 더 이상 의심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인지하는 것 또 말고 다른 것 또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인지하는 것은 인지하는 것과 낫 인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온통 다 모든 것들을 다 인지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말뿐이라니까요. 말뿐이라. 그렇게 생각이 언제 정리되고 나서야 온전히 산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아닌 것과 뭐 다투고 있는 동안은 시끄러워서 산매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야 명상에 들어간다고.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야 돼요. 네, 저는 뭐 사실 뭐 그 자체 뭐 이것과 이게 아닌 게 있지 않을까라는 자체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당연히 A가 있고 A가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면은 그게 다 맞는 거겠지만은 음. 그냥 혹시나 이제 더 많은 수행을 했던 이제 그런 뭐 불교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 혹시 그게 아닌 거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근데 불교에서 그,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네,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 말고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그것 아닌 것이 모든, 어떤 우리가 인지 못하는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아닌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네. 음, 음. 그죠. 그런 이야기. 어떤 신통방통한 이야기를 하든지 그 신통방통한 이야기가 정신 분열증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그런 건 본래 없는 거고 만약에 다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라면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존재하는 거 한 티끌 존재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다 포함한다. 당연한 일이다. 삼천 대천 세계 한 티끌에 다 들어가 있다. 왜? not A이기 때문에. 음. 그러겠죠? 어떤 뭐 그러면 어떤 어쩌면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부분을 얘기했다면은 음, 가시광선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초록색 파장을 본다면 450 나노미터 파장인데 그럼 그것과 그거 아닌 걸로 그냥 이렇게 구분할 그렇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정말 모든, 개념에 대한 집착을 다 놓은 사람이면 인간으로 가시광선을 보는데 그것 아니 모든 파장도 안다는 거죠. 음. 그것이 가시광선의 현이고 나머지 모든 파장은 밀이잖아요. 그래서 현과 밀을 다 알게 되는 것을 보통 저래서 또 신통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음, 진짜 좀, 12처가 일체다라는 말을 이해할 때, 현대인들이 좀 오해하기 쉬운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세계라는 거잖아. 근데 내 눈에 지금 보이고 들리고 인지되는 것만 있는 거고, 어, 어, 나머지는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예. 이런 비유들을 제가 가끔 들었죠. 음. 어떤 김밥집에서 어떤 사람이 알바를 해요. 이런 비유를 제가 들었죠. 정말 알바를 잘하는 부처 같은 사람이 있었다. 딱 한다면 보통 알바를 한다는 것은 김밥을 잘 만들고 잘 서빙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알바를 잘했다는 것, 그 외적인 요소들, 사장과의 관계, 뭐 청결, 그리고 뭐 문 닫고 여는데 뭐 지혜로움, 그리고 뭐 손님들과의 미묘한 교감, 뭐 친절함, 애프터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업무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미리겠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근무를 잘한 사람이라면 나의 주어진 업무의 현도 온전히 처리를 하고 그것이 아닌 손님들과의 어떤 관계, 사장과의 관계, 아니 또 옆집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다 처리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을 보고 바로 정말 훌륭한 직원이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잘 한다는 것이 현을 정말 잘한 사람, 밀가에 다 잘해야 현을 잘하는 거예요. 일만 잘해가지고는 사회생활 안 되잖아요. 일을 잘한다는 것은 일 아닌 요소들도 다 잘 쳐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가 말할 때는 그 목적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아닌 것들도 처리가 안 되면 그 일은 완성할 수 없어요. 인지 안 되지만, 나에게 지금, 맡겨진 일은 아니지만 그 밀적인 일을 갖다 능숙하게 처리 안 된다라면은 현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스님, 그러면은 우리가 인지하는 걸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현교이고, 네, 이제 인지한 대상 안 이외에 되는. 네, 다른 것들을 수행하는 게 밀교인데, 네, 네.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거를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나요? 음, 어, 이제 인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수행을, 어, 하는 것이 이제, 에, 뭐 정성스러움, 그리고 어떤 드러난 것의 이면에 들어있는 것,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어떤, 안 좋은, 자, 이런 거죠. 이제 나에게 좀 비정상적인 내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한 30년 전에 트라우마 때문에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30년 전 일은 다 지나가 버린 일이잖아요. 근데 통찰이 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저 사람에게 불손하게 한 것이 30년 전에 내가 누구인가 상처받았던 것이 올라온지를 인지하죠. 그걸 인지하는 순간 현교 아닌가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그걸 나도 모르게 그게 불손하게 했다라면 그때까지 미리잖아요. 이게 아까 그 밀교를 어떻게 수행할까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필요 이상으로 좀 격하게 누구한테 말을 했다라면 그건 어떠한 잘못된 트라우마의 드러남이잖아요. 잘못했다는 것은 그 미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밀적인 트라우마를. 근데 그때가 미리잖아요. 그러면 스님께 말씀하시는 거는 밀교의 수행은 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을 현교, 인식하는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부처는 현미를 자제하게 이동할 수 있죠. 현과 미를.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현이 있잖아요. 근데 성자들은 현미를 다 통하기 때문에 이 드러난 것의 조건을 다 보는 거예요. 이 조건이라는 것이 뭔 2생 전이든 15생 전이든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뭐 아프리카와의 어떤 관계든지 모든 조건들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현이 드러났을 때 밀까지 다 인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현밀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면 현이고 음, 인식하지 않으면 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병구님 궁금한 건 어차피 그러니까 드러난 순간 현이 되는 건데 그것을 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대상화되는 순간 그러니까 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 밀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밀교의 이제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밀교에서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행의 음, 방향이 이제 음,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내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그런 게 수행의 방법인 건지, 결국 최종적인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다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의 영역, 그 부분으로 다 이제 모든 음. 세상을 인지하는 게 이제 수행의 목적이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 분석을 해서 지금 드러나 있는 문제를 미래 세계로 가서 다시 드러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소리, 뭐 싱잉볼을 한다거나, 뭐 천도제를 하면서 관상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밀적인 부분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뭐, 보통 천도제를 하는 것이 그 티베트 밀교의 그 관상법이거든요. 관상법. 관을 해가지고. 관을 하는 건 시공간에 차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관상을 해가지고 뭐 연부를 한다든지, 관상을 해서 참여한다든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생의 어변들에게 내가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어, 그 부분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상담을 해가지고, 옛날에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현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치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내가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수행을 하는데, 이것이 아닌 부분들을 또 정성스럽게 수용하는 부분에서 정말 크게 드러나는 것은 과거를 떠올려서 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은 뭐 참회 기도를 한다든지, 뭐 천도제를 한다든지, 내지는 그렇게 정성스럽고 선한 마음으로 산다든지 그런 것 다 밀세계를 다 다스리는 그런 방법들이죠. 그리고 그 음, 밀교 수행을 티베트에서 몸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지를 할 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인식의 밀접 조건이 되는 게 감각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저희가 좀 이제 밀교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밀교가 아닌 그 생리학적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피아노를 갖다가 다 지금 의식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칠 수 있고, 기타도 칠 수 있고, 어떤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그런 것들이 신체에 저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크라 수행 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 다 인지를 못하지만 그 몸을 다스리는 행위가 그 보이지 않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 그것들을 또 그 밀세계를 또 다스리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차크라 수행. 그 미래 세계를 다스리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미래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조건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관심을 갖고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되어진 뿌리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뿌리들을 다스리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떤 그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요. 똑같이 키도 똑같고 다 잘생기고 다 똑똑하고 해. 근데 뭐 하는 것 보니까 뭔가가 문제들이 있어. 봤더니 가정 환경을 봤더니 이 집에서는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아. 그게 지금 선생으로 보면 그게 지금 미래 세계잖아요. 그래서 가서 부모님하고 좀 상담을 해서 그 학생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변화시켜 주면 그 다음부터 학생이 또 변하잖아요. 예를 든다라면 지금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하고만 살고 있지만 학생들은 뭔가 차이점이 있고 뭐가 발전 안 되는 점도 있을 때 그 미래 조건들, 뭐 가정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미래 조건을 드러내서 노력을 해서 좀 개선을 했을 때 지금 드러난 것이 또 개선이 되고. 그래서 밀교를 하는 것과 현교를 하는 것이 뭐 안팎이라고 할 뿐이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사실 스님께서 들어주신 예는 음, 그러니까 그게 밀교의 미래 영역에서 현으로 드러내면서 계속 파헤쳐서 음, 그거라는 부분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냥 음, 미래 세계만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에서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실 음, 저희가 뭐 저는 이제 과학을 하니까 과학하는 부분도 사실 그런 부분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을 이제 드러내게 하는 게 결국에는 과학인데 음, 그것도 음, 미래에서 현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음, 사실 세상의 대부분의 뭐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부분은 음,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맞습니다. 영역에서 현의 영역으로. 근데 이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밀교에 대한 수행을 할 때 그런 미래에 대한 영역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이게 거기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다 보니까 음, 뭐 지금 정신 분석을 한 것인데,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에 볼펜을 보잖아요. 음, 볼펜이 지금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이 볼펜을 인식하는 과정은 우리 선일 거사님의 시각이라는 것이 지금 참여가 돼 있잖아요. 시각, 인지 과정, 판단 과정이 참여돼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선일 거사님의 시각의 과정이 참여가 되어 있을 텐데 드러난 것은 볼펜밖에 없잖아요. 음. 이것이 현이고 나머지 조건이 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말 더 잘 보려면 평상시에 몸 건강 관리, 시각 관리,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스릴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내 이 몸에는 많은 생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다 축적돼 있다니까요. 수많은 경험들이. 근데 그것이 다 끄집어 내릴 정도가 되면 이제 삼천대천세계를 다 바란 부처님인데, 그런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몸 자체 차크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 공부하고 현 공부를 하는 그 밀수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바탕으로 모든 건 다 인지하잖아요. 그 패턴 안에서. 일단, 몸을 통해서 모든이 다 인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몸에가 수많은, 아까 뭐 피아노 이야기했을 때, 그런 수많은 기억들이 다 잠재되어 있잖아요. 몸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난 것은 이제 이걸 볼 때 그러한 몸을 통해서 인지했지만 몸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몸을 잘 다스리면 이것을 더 바르게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스님, 음, 결국에는 그런 수행의 그러니까 수행의 이제 어제 궁극적인 단계는 모든 조건을 다 이렇게 아는 이제 모든 게 현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굳이 현과 미리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많죠. 어, 현밀히 단지 그냥 어, 물과 얼음과 수증기라고 한다라면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지 현밀히 구분되지 않고요. 음, 대화를 하면 대화의 주제는 드러나지만 대화의 아닌 주제는 잠겨진 대화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것이 지금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 현밀의 분간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음, 그런 방향을 이제 추구하고는 있지만은 당장에 이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현과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지하지 그렇죠.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좀 크게 이런 몸에 대한 수행으로 이렇게 수행으로 이제 현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말씀 맞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어,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드러난 것보다 몸일 수가 있어요. 음. 현에 도움을 주다기보다는 이것이 더 번칠 수가 있다. 왜? 여기에서 피어나오는 인식이 즉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네네네. 굳이 이야기한다라면 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이게 그 몸을 통해서 벌어난 현상들이니까. 예. 이게 뭐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냥 드러나는 현상과 드러나지 않는 현상 그 차이죠. 음. 뿌리와 가지가 있다라면 뿌리가 몸이라면 가지가 현상이죠.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한다라면 뿌리가 더 본질적인 거죠. 그 밀교의 그 중요성을 표현한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에서 뭐 가장 중요한 글자를 한다면은 정성성자를 하나 유학자들은 뽑잖아요.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그냥 대충 해도 그 일은 해. 하지만 정성스럽게 하는 자체가 미래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 누가 보지 않더라.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잖아요. 삼가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도 정성스럽게 하는 거. 남이 있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하는 거. 그 자체 인지는 안 되지만 미래 세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남이 볼 때만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미래 세계가 다 빵점이죠. 그럼 그걸로 인해가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 마음, 사건들, 안 좋은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정성스럽게 살고 신독을 하는 사람들은 미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손익 계산이 빨라. 어, 근데 미래 세계를 모르고 현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밖으로 보인 것만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건 다 사상 누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유학자들이 신독에 힘쓰라, 신독에 힘쓰라는 것이 미를 다스리는 거예요. 미를 다스리는 그 정성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조금 일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음, 어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조건이, 그러니까 내가 정성스럽게 뭘 함으로써 이게 사실은 내가 그 조건이라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렇죠. 이렇게 어떤 세상과 접하는 일에 있어서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다스리는 게 이제 그런 정성, 일의 맞습니다. 영역이라는 부분인 뭐 거죠. 정성성, 뭐 신독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선비들이 그런 음. 정성성 내지는 그 신독 그런 말들을 했죠. 왜 세상이 그렇게 실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음. 갑자기 좀 다른 얘기지만은 제가 요새 이제 되게 진짜 유명한 그 야구 선수 중에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선수가 음. 혹시 아시나요? 저기 말씀 보세요. 그 선수가 되게 지금 야구에서 엄청 유명한 선수인데, 그 네. 선수가 자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음. 그 목표 중에서 뭐 보통 보면은 이제 야구 선수면은 뭐 공 150 이상 던지기, 아니 뭐 어떤 몸 관리, 뭐 이제 그런 뭐 야구에 대한 부분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되게 사람들이 의아하게 봤던 부분은 운이라는 영역을 그 친구는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음. 뭐 감사 아니, 인사 잘하기, 어, 어. 뭐 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줍기, 뭐 저 나쁜 짓 안 하기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야구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하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를 넣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산이 빠른 거야. 부분은 음. 여기 그 얍삽한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는 뭐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계산이 빠른 거라고. 왜? 그 사람 현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일반 저는 어리석은 중생들이 현 안에서만 하는 것이고. 스포츠를 하나도 모르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요즘 너무 유명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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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니 쇼헤이 사주도 입수해서 가끔 어.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저도 그 부분 되게 감명 깊게 음, 예, 그래요. 봤거든요. 예. 이게 어떤 사람이 됐든지 그것은 특이한 게 아니고 실상을 얼마나 더 자세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왜 실존의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현미를 알죠. 근데 그 현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 현미로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흔히 은발에 오줌 누기를 하면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죠. 조금 있다 동상을 해서 발 잘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걸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그런 미리라는 부분,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게 그 선일거사님 말씀이 맞는데 계속 온도 차이를 느끼거든요. 음. 현상에서 그것이 좀 존재한다가 아니고 그거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거로 존재하고 있는데 잠깐 드러난 것이 그런 현상들인 거야.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몸통이 현상을 드러나지 않은 생각한 건 거야. 아니고, 그러니까 어, 보통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이 음, 현상 드러난 거는 딱 바로 인식을 하는데, 음. 인식한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현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하는 사람은 음,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존재하지만 다만 드러난 것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한다라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 중요하지만 굳이 중심으로 한다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미래를 책임지는 다 봄이거든. 음, 미를 보면은 다음에 미래에 일어난 일을 다 알거든. 근데 어떻게 그 미를 다스릴 생각을 하지 않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드러나지 않은 부분, 그런 미를 다스리는 걸 중점적으로 하는 게 밀교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좀 더 주제로 한 것이 밀교죠. 음, 그리고 이제 드러난 것을 주제로 한 거 형교에서. 그래서 형교보다 밀교가 둘 다 중요하지만 밀교가 정말 본체. 음, 오은영의 사제를 이해를 하는 것은 현교예요. 근데 그걸 하다 보고 있으면 이제 밀교를 알기 때문에 보살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제. 보살도 자체가 밀교 수행이니까. 끊임없이 나랑 만나는 모든 이들과 동사섭, 함께 하면서 슬프면 가 슬퍼지고, 괴로우면 가지 괴롭고, 동사하는 것이 미를 다스리는, 그것까지 다 모든 인연들 다 정리되고 나서야 안욕따라 삼려삼보리를 얻는다라고 금강에 돼 있잖아요. 오늘 선임거사님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큰 공부하시네요. 그 통찰까지가 돼야 돼요. 사성제 발전도 그 현교의 테두리까지만 해가지고는, 이제 실제적인 수행을 하기는 너무 빈약하죠. 음. 밀교를 모르고 현기만 한다, 그냥 아는 거죠, 그냥 아는 것. 이치력이 아는 것. 그래서 그 밀까지 이해한 사람의 일상생활은 눈빛에 일단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랑이 담겨 있고, 미를 모르고 사성제 발정도 현만 한다라면은 사랑이 찔끔 담겨 있죠. 근데 미래 세계를 안다라면 모든 것들이 나와 나 아닌 걸 존재하기 때문에 중성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지장고살 서운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 서운이 안 나온다라면 미를 이해 못 하는 거야. 한 중생이라도 지옥 중생이 있다, 나는 성불하니까, 그것은 위대한 게 아니고 미를 이해했다라면 당연한 소원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들이 결국적으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뭔 사랑, 자비 그 한마디 하고 다 열반하셨잖아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수행의 본령이. 그걸 굳이 표현한다라면은 뭐 오온 연계 사제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즉설주하라면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상가테 보디사와 해가지고 가자가자 모든 중생들이, 모든 현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같이 깨달은 세계를 가지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과 대자 대비 심이 딱 되는 거죠. 아, 오늘 선일 거사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웅장해지네. 아니, 저도 항상 사랑의 상태가 다 완성이 안 됐잖아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더 웅장해져요. 저도 강의를 하고 답변하려니까. 항상 웅장해야 맞지, 부처님은. 근데 우리가 또 수행자들은 평상시에는 마음이 좁쌀 같다가 질문을 받으면 웅장해져. 질문을 자주 받아야 돼. 그래야지 맞아요. 항시 웅장해야지. 항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게 맞죠. 그 부분을 정말 음, 이제 음, 놓치지 말아야 돼라고 생각해도 음. 이렇게 정말 강의 때나 단마 토크 할 때 제일 절절히 네, 저도 항상 느끼는 것 놓쳤다가 같습니다. 네. 질문을 받아야 또 생각이 나. 이게 알고는 있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음,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지 못하다가 음, 질문을 하면 나도 그렇게 살겠다, 다시 결심하는 거죠. 맞아요. 네, 어, 맞아요. 근데 이해는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자대가 되고 어떤 음, 상황에서는 내 목숨까지도 음. 내놓을 정도가 되려면은 항상 가득해야죠. 항상.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왜, 예전에 어렸을 때 어디선가 읽었는데, 음, 뭐, 사람이 죽으면, 저기, 어디 무슨 거울 같은 데 앞에 서가지고, 음, 자기가 살아온 순간을 정말 한순간도 안 빼놓고, 그걸 다 봐야 된다고? 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일을 다 봐야 된다고. 막 음, 이렇게 막 지우고 싶은 거, 막 떠올리기 싫은 것도 다 봐야 된다고, 뭐 그런 걸 어디선가 읽고, 음, 어, 정말 끔찍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죽어서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그 그렇죠. 잠재돼 있던 것들을 그 음, 올라오잖아요. 네. 단지 그렇죠. 예. 피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만나야 되잖아요. 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 한 순간이 거기 네. 유년기 전생, 수많은 전생의 결과물이니까 음, 한마디 뵀는데 모든 전생을 이미 다 음, 떠올리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사람 만나면 이미 다 관계를 알고 있어서 당신은 음, 메신저는 나랑 어떤 인연,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다 보기 때문에. 음, 그게 그 숙명통, 천안통이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음, 사성제라는 누진통이 되는 거고요. 음, 음, 그런 거죠. 네. 정말, 교수님 만난 이후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 정말 그, 그 마음을 향해 늘 아주 조금씩 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머리로는 내가 만난 모든 것이 다 나고, 어, 라고 생각해도 아직까지도 다 끌어안지 못하는 사람, 다 끌어안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또, 스님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면 아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예전에 선생님께서 밀교 얘기를 하시다 이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사랑하리, 이런, 네, 예, 마음이 부창모. 네, 우리 선율교사님 부창모 네, 노래, 송골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음악을 하셔서, 뭐 음악 하시니까. 음, 그래요.